김병천의 술술영어. 반갑습니다. 술술영어를 강의할 김병천입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강의를 했던 내용은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어떻게 영어 문장에 써 있는 방향대로 한글을 맞추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 뭐 여러 가지 문법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 공부한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이 옳았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단순한 형태의 문장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문장을 길게 이끌어가는 형태의 문장을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 공부에 앞서서 제가 술술 영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영어에서 문장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어 동사가 앞에 온다고 그랬죠. 그 주어 동사가 앞에 오는데 그럼 시제가는 어떻게 처리할까?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동사로 연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쓰죠. I arrive in 인천. 이렇게 쓰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주어 동사가 있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주어는 I, arrive는 뭐뭐 하는, 주어는 I인데 이가로 붙이시면 되죠. I, 내가, arrive, 도착하는 곳은, 도착한 것은,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되죠. 자, 진행은 어떻게 할까요? I am arriving. 자, 진행입니다. BING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I, 내가 am arriving. 도착하고 있는 것은, 한글을 먼저 표현하시면 되죠. 동사에. 내가 도착하고 있는 것은 인천, 인천이다. 됐죠? 잘 보시면 여기 끊었죠? 그 다음 여기 내가 도착하고 있는 곳은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과거 한번 보실까요? I arrived. 내가 도착했던 곳은 이렇게 되죠. 앞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죠? 내가 도착하는 것은, 내가 도착하고 있는 것은, 내가 도착한 곳은 이렇게 되죠. 미래는 어떻게 할까요? I will arrive. 내가 도착할 곳은 이렇게 되죠. in 인천. 다음에 완료 한번 볼까요? I have arrived. 내가 도착했었던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 앞에서 주어와 동사를 해석하면 거기에 나오는 시제에 맞게 말만 한글로 바꿔서 하면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주어, 동사, 동사 중에 시제를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시제는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법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사로 연결된 형태의 문장입니다. 동사로 연결되는 거는 지금 몇 가지가 있느냐면 부정사,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다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동사를 가지고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사 공부 많이 하셨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공부 많이 하셨죠? 동명사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드셨나요? 지금부터 잘 보시면 얼마나 쉽게 영어가 쓰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사입니다. 부정사의 예문입니다. I went to school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겠죠.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학교로 갔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이 to를 어떻게 했다?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뭐 이런 식으로 하셨겠죠. 뭐 어떤 용법이든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영어를 거꾸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학교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거꾸로 해석한다는 거죠. 기존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여러 또 직독직해로 배운 방법, 나는 갔다 학교로 공부했다 영어를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to 부정사의 역할입니다. to 부정사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to 부정사의 역할은 앞에 있는 I went to school이라는 한 문장과 study English라는 그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연결이에요. 수식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석은 수식으로 하셨죠.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학교로. 이렇게 뒤에서 뒷편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었어요. 언어는 어떤 언어든지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가 쓰여 있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뒤에 말은 나오지도 않는 말을 앞쪽으로 어떻게 수식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한글 표현을 우선시해서 영어가 중요시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 순서대로 한글을 해석하는 술술 해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예문을 보겠습니다. I went to school. 그 다음에 to study English 돼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to의 역할이 뭐다? and의 역할이에요. and. 아시겠죠? 연결이니까. 연결은 뭐예요? 수식이 아니고 연결은 and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들이 배웠던 주어의 해석법이 뭐죠? I. 이 가로 붙이시라 했죠? 내가 went. 갔던 곳은 school. 학교이고 to. 그리고 study. 공부한 것은 English. 영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시제는 이렇게 맞추면 되죠. 앞에 과거니까 뒤에 과거. 일단 시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요 to에 연결되는 표현법입니다. 이고 됐죠? 내가 갔던 것은 학교이고 공부했던 것은 영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부정사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쓰게 되면 and를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동사를 앞문장에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접속사를 쓰듯이 동사를 연결할 때는 어떤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말이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그 이상의 역할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수능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se differences may reflect the greater need of larger groups to solve organizational problems. 자, 먼저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차이점들, 반영하다. 그 다음에 organize 조직, 그죠? solve 문제를 풀다, problems 문제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요 부분입니다. to. 굉장히 문장이 길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 그 다음에 동사, 목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형식과 삼형식을 연결한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이러한 차이점이 아마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룹의 더 많은 필요성으로서 더 많은 필요성이 큰 그룹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풀고자 하는 것은 조직의 문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즉 필요한 것은 큰 그룹이고, 그래서 그 큰 그룹을 가지고 풀고자 한 것은 조직의 문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차이점은 조직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더 큰 그룹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뭐 이 정도로 하시겠죠. 자, 문장 세 줄이에요. 읽고 거꾸로 해석해 와야 되죠. 쉽지 않죠. 시간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반영한 것은 이 큰 그룹에 대한 필요성이고, 그래서 풀고자 한 것은 조직의 문제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그 고등학생들의 학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문장을 어렵게 쓰지는 않지만 어려운 단어들을 가지고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문장의 형태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단지 단어들만 조금 더 어렵게 썼다는 것 뿐이고, 특히 중간에 보시면 긴 단어를 써서 중간에 부정사를 써서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to는 어떻게 한다? and로 하셔가지고 그 뒤에 나온 동사를 적절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동사의 두 번째 형태입니다. 현재 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분사 형태는 ing 형태로 씁니다. 문장 중간에 오거나, 물론 앞쪽에서 올 수도 있지만 문장 중간에 왔을 때 ing의 형태로 써서 능동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문입니다. We visited a museum standing on the h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ing 되어 있죠. 이 ing가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동사죠. 동사인데 문장 중간에 온 거예요. 근데 첫 문장에 붙이려니까 문장의 형태상 ing만 썼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형태는 우리가 이런 경우는 ing 쓰고 이런 경우 to를 쓴다고는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해석을 할 때 문장이 쓰여 있을 때는 여기서는 ing가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가 왜 왔어요? ing가 앞문장에 붙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옛날에 기존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는 언덕 위에 서 있는 뮤지엄을 방문했다.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렇게 거꾸로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장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죠. 자,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방문했다. 뮤지엄을, 박물관을 서 있다. 언덕 위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기존 직독직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 문장이 쓰여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예문을 보겠어요. 자, we visited a museum standing on the hill. 자, 여기서 보면 주어 어떻게 한다? 가짜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visited, 방문했던 것은 뮤지엄, 박물관이고 그 박물관이 standing, 서 있는 곳은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의 역할은 and the museum stands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박물관이고 그 박물관이 서 있는 곳은 이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어 문장과 한글 순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Ray traveled around Europe largely on foot, observing plants and developing his artistic skil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ing 나오죠? 동사예요. 동사의 연결 방법이에요. 역할은 and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가 여행을 했던 것은 유럽의 주위였고 대부분 걸어서였으며, 자, 동사를 어떻게 and 그렇게 되죠? 걸어서 갔으며 observing, 관찰을 했던 것은 plant, 식물이었고, 그리고 developing, 개발을 했던 것은 artistic skills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예술적인 기법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는 그의 artistic skill을 개발하고 플랜츠를 observing하기 위해서 걸어서 유럽을 여행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영어를 완전히 거꾸로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고득점 맡을 수도 없지만 논리도 안 되고 거꾸로 들어오는 기 때문에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가 여행을 했던 것은 유럽 주이며 주로 걸어서였으며 observing, 관찰한 것은 plant였고 developing, 그러면서 개발했던 것은 artistic skills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영어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분사 중에 동사를 연결하는 현재 분사를 해봤습니다. 자, 분사는 두 가지가 있죠. 과거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가 능동이라면 과거 분사는 수동이에요. 자, 수동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예문을 먼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입니다. They bought a house built in 1910. 자, 뭐 이게 동사예요. 동사인데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아까는 앞에는 ing를 썼죠.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문장을 옛날에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은 1910년에 지어졌던 집을 샀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겠죠? 그들은 이렇게 거꾸로 하게 되겠죠. 자, 뭐 여러분들 하는 직독직해 어떻게 한다? 그들이 샀던 것은 집이고 지어진 건 1910년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지어졌다 1910년에 이렇게 하겠죠. 자, 두 문장 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술술 해석으로 해볼까요? 자, 같은 문장입니다. They bought a house built in 1910. 다 똑같은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주어 동사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말 나왔고 또 동사 나왔죠? 이 동사는 앞말에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and란 뜻이에요. and.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해석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They
은자가 아니고 이자로 합니다. 그들이 bought, 구입했던 것은, 샀었던 것은 a house, 집이고 built, 그 집이 지어졌던 것은 1910, 1910년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되죠? 그들이 구입한 것은 집으로 지어진 때는 1910년이다. 영어 문장과 한글 순서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수능 기출에서는,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수능에서는 The Nature Foundation is a worldwide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preservation of our natural environ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dedicated 동사예요. 문장 중간에 ing나 ed나 to가 나오면 그건 다 동사예요. 그 동사를 앞 문장과 연결하는 형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꾸미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수식하는 건 없어요. 앞 문장에 연결하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여기서 뭐 단어가 파운데이션은 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인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이고요. 데디케이트,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뜻이고요. 보존이고요. preservation, natural, 자연, environment, 자연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일단 주어 동사를,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주어죠. Nature Foundation, Nature 재단은 월드와이드한 오거나이제이션이고 전 세계적인 조직이며, 그죠? 됐죠? 그 조직이 dedicated이다. 열심히 일해서, 헌신을 해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존하는 것이며, 다시 하겠어요. 기여를 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 환경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여를 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 환경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NF는 월드와이드한 조직이며 기여를 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Natural Environment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dedicate to가 뒷문장으로, 뒷말로 넘어간다는 걸 잘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여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과 영어가 같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잘 보시면 아시지만 크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단지 단어가 조금 더 좀 높은 레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를 열심히 외우시면 나머지는 문법은 크게 문제들 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동사로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동명사예요. 자, 동명사는 여러분들께서 저도 영어를 배울 때 명사라 뭐 동사의 그 역할을 잘 이렇게 불분명하게 배웠지만 저는 생각이 동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연결하는 형태에서 ing를 썼다는 것 뿐이에요. 전치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가 또는 있든 없든 뒤에서 ing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She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s.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요게 동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명사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동사의 역할은 뭡니까? 앞문장에 연결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렇게 했죠.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했잖아요. 거꾸로 했죠. 그녀는 문제를. 자, 그러면 기존 직독직해라는 건 어떻게 했겠어요? 그녀는 초점을 맞췄다, 풀었다. 안 그러면 풀었다, 그 문제를 이렇게 할까요? 안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데 뭐 이렇게 할까요? 여튼 어느 방식이든 크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자, 이 문장을 저희들 영어 문장 진행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술술 해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문장이에요. She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s. 자, 어떻게 할까요? She, 그녀가 focused, 초점을 맞춰서 또는 집중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집중적으로 solving, 풀고자 한 것은 the problems, 그 문제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녀가 초점을 맞춰 또는 집중을 해서 풀려고 했던 것은 그 문제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solving이 동사 역할을 하죠. 풀려고 했던.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동명사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어 문장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글 해석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Dad didn't mind living in an unfinished house.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living, 문장 중간에 ing가 나오죠. 동명사예요? 동사예요? 동사의 역할인데 이 말을 앞쪽에 연결하는 and의 역할이에요. 자,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겠죠. 아버지는 마감이 끝나지 않은 집에 사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돼요. mind라는 게 신경을 쓰다 이런 뜻인데 didn't mind 하면 개의치 않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마감이 끝나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 뭐 괜찮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지만 요 문장은 그렇게 되면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주어를 먼저 dad 가짜로 붙이셔야 돼요. 아버지가 didn't mind 개의치 않았던 것은 개의치 않고로 하면 돼요. 개의치 않고 살았던 곳은 그죠? 개의치 않고 살았던 곳은 마감되지 않는 집이었다. 이런 뜻이죠. 동사와 동사가 나오니까 mind를 개의치 않고 이걸 고자로 붙이시면 되죠. and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개의치 않고 살았던 곳은 마감되지 않은 집이었다. 아시겠죠? 다 마감이 안 되고 그냥 아직 덜 정리된 그런 집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부정사, 분사, 동명사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소에 영어를 즐겨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떠한 경우든 물론 말의 차이는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역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작가가 쓸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을 거잖아요. 읽을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 거기에서 문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사로서 연결하는 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동명사였습니다. 동사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딱 요거만 아시면 크게 문제점 없이 동사를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